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 사림의 등장과 그리고 사화, 네 차례의 사화의 과정과 이제 결과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림들이 결국 선조 이후에 중앙 정계에 다시 진출을 하면서 이제 사림의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사림들 사이에서도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선조 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던 사림이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졌고,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다가 이 광해군이 그 인조 반정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서인이 국정을 주도하는 이 과정에 남인은 서인과 함께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효종과 현종을 거치면서 현종 때 1차 예송과 2차 예송이 발생하면서 함께 정치를 이끌어가던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발생한 거죠. 현종이 한 번은 서인 편을 들어줬다가 그 다음에는 남인 편을 들어주면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예송이 벌어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숙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때부터 붕당 정치가 초반에 이제 붕당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정치를 나아가게 노력하고자 했던 이 붕당 정치의 좋은 모습들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제 권력 다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학습지 18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18쪽 보시면요. 이제 숙종 이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숙종은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목표로 삼은 것이 뭐냐면 서인이랑 남인이랑 자꾸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갈등을 벌이다 보면 왕권이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신하들끼리 싸우면 왕권이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서인과 남인의 갈등을 이용해야겠다. 내가 적극적으로 왕이 정치에 적극 개입을 해서 붕당 사이의 갈등에 적극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이 전국을 주도하는 붕당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붕당이 선택받은 붕당이 마음에 안 들어? 좀 너무 힘이 세졌다? 그러면 갑자기 또 상대방 편을 들어주면서 그 정권을 빼앗아서 다른 붕당에게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이 무엇이냐? 그 정권을 잡고 있는 붕당, 정권을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환국이라고 하는데요. 총 3차례의 환국이 숙종 때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서인이 권력을 가졌다가 왕이 그 서인의 권력을 다 빼앗아서 남인한테 주고 남인의 권력을 또 빼앗아서 서인한테 주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환국이 3번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그 환국이 일어난 그 연도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건데 경신환국 때에는 서인이 승리를 해서 권력을 가졌다가 그 다음에 기사환국 때는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준다? 남인한테. 그러다가 갑술환국 때는 다시 서인한테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서인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남인을 전부 다 막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남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남인은 서인에게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하게 됩니다. 너 저번에 경신왕국 때 우리 남인들 다 씨를 말려놨지? 이러면서 서인들을 굉장히 탄압을 하게 되고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인들을
모두 죽이거나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붕당 정치가 변하게 되는데요. 안 좋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 붕당 사이에 공존의 원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 붕당이라는 건 이제 여러 무리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또 서인은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무리들이 서로 누구 한쪽을 죽이고 걔네한테 복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공존, 함께 존재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좋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국을 시행하면서 그 붕당 간의 공존 원리가 무너지고 이제 서로가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공존이 아니라 독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 신하들 사이의 정치를 비판해야 되는 삼사도 이제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신하들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감찰하는 게 아니라 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되고요. 이제 누구의 편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면서 이 노론과 소론이 또 왕위 계승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숙종에게는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희빈 장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경종입니다. 경종이고요. 또 이제 숙종과 무술이 궁녀 중에서 좀 말단, 가장 낮은 직급의 궁녀를 무술이라고 부르는데 무술이 최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연인군입니다. 연인군. 자, 그런데 이제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숙종 다음에 경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노론이 적극적으로 경종의 즉위를 반대합니다. 노론은 여기다 다시 적을게요. 죄송해요. 소론은 경종을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적극 지지. 경종이 왕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소론이 경종이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요. 반면에 노론은요, 적극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서인이 나눠진 게 노론과 소론이거든요. 근데 경종은 누구의 아들이냐? 희빈 장씨, 장희빈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장희빈의 집안은요, 대대로 남인 집안이었어요. 남인 가문의 이제 장희빈이 숙종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게 경종인데, 서인과 남인이 그동안 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을 겪으면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장희빈이 죽고 사형을 받아서 죽고 나서 경종이 이제 왕자 시절에 노론과 소론이 이제 다툼을 벌인 거죠. 야, 우리가 남인의 희빈 장씨를 우리가 사약을 먹여서 죽인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남인 장씨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오르면 우리를 복수를 하지 않겠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론이고, 아니다, 경종 그럴 사람이 아니다, 경종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소론입니다. 자, 당연히 경종이 왕이 된 다음에 소론이 굉장히 권력을 가졌겠죠. 왕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경종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름시름 앓더니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인 연인군이 자신의 이복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경종을 죽였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이런 와중에 어쨌든 경종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왕위를 누구에게 넘기게 되냐? 자신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영조가 되는 것이죠.
자, 영조는요, 굉장히 그 약간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도라는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 배우와 유아인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송강호 배우가 영조 역할을 맡았고요. 유아인 배우가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 그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맡았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영조가 굉장히 깐깐하고 어떤 징크스 같은 것이 있어서 막 이제 조금이라도 자기 심기에 거스르면 굉장히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고 완벽주의자 성향도 있고요. 미신 같은 것도 굉장히 믿었대요.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전에 일을 다 하고 왕이니까 뭐 이것저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일을 다 하고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라 그랬더라? 그 이제 그 부적 같은 거를 태우고 문지방을 뭐 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날 귀를 씻어야 되고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전에 귀를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 아침인가? 꼭 옷을 입기 전인가 옷을 벗기 전인가?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한테 이제 말을 꼭 건넸다고 합니다. 뭐 그런 자신만의 어떤 약간 미신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영조가 왜 그렇게 됐냐면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 아까 영조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무술이 최 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무술이는 사실 그 신분으로 따지면 천민이에요. 천민의 아들이 왕이 됐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겠죠. 좀 안 좋게 보겠죠. 아무리 왕자라고 하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천민이래 하면서 좀 속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 양반들 사이에서는 신하들 사이에서 거기다가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도 이복 형이 갑자기 죽으면서 왕이 됐는데 소문이 이렇게 도는 거야. 야, 연인군이 그 경종을 죽이기 위해서 감이랑 간장게장을 갖다 바쳐서 갑자기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는데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감 있죠. 홍시랑 간장게장을 같이 먹으면 그게 이제 그 음식에도 궁합이 있잖아요. 궁합이 안 좋아서 이제 몸에 독이 된대요. 근데 영조가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픈 형에게 문병을 가면서 감이랑 간장게장을 갖고 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경종이 막 앓다가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형을 죽였다 이런 소문도 같이 돌고 거기다가 이제 이 영조가 왕이 될 때 경종을 반대했던 노론들이 영조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왕이 된 이후에도 신하들한테 어떤 꼬투리를 잡히지 않을까, 막 천민 출신이라고 무시받지 않을까, 또는 내가 형을 죽였다고 신하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사도세자가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고 애가 이제 글자도 빨리 배우고 공부도 정말 아주 머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아, 그래, 다행이다. 나는 어머니가 천민이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가 최고로 키워가지고 아주 보란듯이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야지 했는데 사도세자가 어느 날부터 약간 애가 좀 성향이 약간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크면서 좀 바뀐 거죠. 아버지의 기대는 막 이만큼인데 아들이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세자가 이 노론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기 시작을 해요. 소론들과 죄송해요. 이 소론 어떤 존재입니까? 경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영조에게는 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론들이 항상 영조를 의심했으니까요. 네가 경종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들이 소론 세력이랑 친하게 지낸다? 이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어쨌든 영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런 환국 또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굉장히 정치가 혼란해져서 영조는 딱 이렇게 정합니다. 야,
노론 소론 뭐 남인 서인 뭐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탕탕 평평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를 해라. 뭐 누구가 잘 나가고 뭐 서인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이 탕평책은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국왕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왕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영조의 탕평책은 뭐냐면요. 탕평파를 또 육성을 해요. 노론의 온건파랑 소론의 온건파를 모아가지고 너희는 이제 탕평파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정치를 잘해라. 이러면서 탕평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붕당의 근거지이자 사림의 근거지인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을 정리하고요. 그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 맨 처음에 동인과 서인이 나눠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이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면서 좀 그 붕당 사이에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탕평파의 육성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또 다른 붕당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야. 노론이랑 소론이 자꾸 싸워가지고 싸우지 마라 라는 목적을 위해서 탕평파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붕당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죄송해요. 붕당 정치의 갈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영조의 뒤를 이어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데요.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이 사도세자를 제거하는데 찬성했던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도세자가 아빠잖아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 이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 세력들 정조가 왕이 되면 당연히 복수를 하겠죠. 아버지의 복수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지만 결국 정조는 왕위에 오르고 오른 직후에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딱 밝히죠. 이게 좀 얘기하면 복잡한데 영조는 자신의 손자인 정조를 굉장히 예뻐했어요. 사도세자도 굉장히 예뻐했는데 사도세자보다 정조가 훨씬 더 똘똘했거든. 근데 본인의 아들을 본인의 손으로 죽이고 나서 이제 죄인이 돼서 죽은 거거든요. 죄인이 돼서 죽인 건데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사도세자의 동생한테 그 호적을 옮겨요. 입양을 시켜서 호적을 바꾸고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준 건데 정조가 이런 노력도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딱 밝혀버립니다. 굉장히 신하들이 우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정조의 탕평책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정조의 탕평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일단 외척 세력, 이제 영조와 관련된 영조의 이제 부인과 관련된 이 세력들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노론, 소론, 남인 할 것 없이 고루 능력이 있으면 등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개혁 정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정조는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새벽까지 늦게까지 공부를 했는데 이 자신과 함께 학문을 연구할 만한 그 기관을 설치합니다. 바로 규장각인데요. 규장각은 학문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의 비서 역할도 하고요. 또 이제 궁궐에서 열리는 행사 같은 걸 주최하는 이런 역할도 해가지고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포트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 있죠? 이제 막 그 관직에 합격한 새내기 공무원들을 모아다가 4년 동안 왕이 직접 공부를 가르칩니다. 자, 공부를 가르친다는 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교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의 발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쉽게 휘둘릴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견을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는. 자, 반대로 말하자면 교사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그걸 영조가 이용한 거지. 본인이 선생님이 돼서 젊고 똑똑한 그 공무원들, 새내기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직접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말에 잘 듣게 되고 자기 의견을 따르게 되는 새로운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노론, 소론이 장악하고 있는 군대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대가 필요합니다. 바로 장용영이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한양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한양을 근거지로 삼는 이 양반 세력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지금 경기도 수원에 있는 화성에다가 수원 화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옮기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한양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도에서 새롭게 정치를 끌어나가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정조가 이제 생각보다 오래 못 살아요. 우리가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정조 시기에는 조선의 새로운 부흥기입니다. 제2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전성기가 모색할 만큼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 강력해진 왕권이 무너지고 그 왕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구냐? 왕 바로 옆에 있었던 측근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되죠. 왕의 옆에서 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던 신하들이라든지 그 집안 가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이 세지면서 이후에 세도 정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세도 정치 중요한데요. 세도 정치 이제 쉽게 말하면 붕당 정치가 아예 없어진 겁니다. 붕당 정치의 끝. 붕당 정치가 끝나고 이제 권력을 누가 가져가냐?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자, 붕당이 있었을 때는요, 뭐 남인, 서인, 동인, 북인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 붕당 내에 뭐 김씨도 있고 이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권력을 그래도 좀 나눠가지고 요랬는데 이제 붕당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어요. 동인, 서인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살아남냐? 안동, 아이고 여기다 적지 말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요.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 같은 왕의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정조가 한창 왕권을 강화시켜놨다가 갑자기 죽어버리고 정조의 어린 아들인 순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어린 순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외가 친척의 권력이 이제 끼어들게 돼요. 외가 친척들이 이제 뭐 외할아버지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정치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요. 이들은 이제 비변사를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나라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가문이 잘 사는 게 중요해. 가문의 부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매관 매직을 하게 됩니다. 매관 매직, 무슨 매직이 아니라요. 매관 매직이 뭐냐면 관직을 사고 판다는 것이죠. 돈을 받고 누가 뇌물을 주면 그래 어디 너 저기 청주 사또 자리에 하나 내가 자리를 줄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안동 김씨 집안도 아니고 풍양 조씨 집안도 아니야. 이 당시에 세도정치 시기에는 안동 김씨 출신이거나 풍양 조씨 출신이 아니면 과거 시험을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합격을 못해요. 왜냐면 부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과거 시험 채점자가 안동 김씨야. 그러면 안동 김씨인 사람들은 답을 개판으로 써도 만점, 합격을 다 시켜줘. 근데 안동 김씨가 아니다? 100점짜리 답안지를 내도 빵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주는 수밖에 없지.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지. 자, 근데 내가 뇌물을 주고 난 실력이 없지만 관직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어가지고 안동 김씨 집안에 가서 저기 어디 지방에 사또 자리를 하나 받았어. 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러면 사또 자리에 딱 앉고 나서 이제 이 마을을 내가 평화롭게 다스려야지가 목표일까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오르느라고 썼던 돈, 본전 찾아야지 이게 될까요? 본전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수탈을 벌이게 되는데요. 농민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방법 뭐 있을까요? 세금으로 뜯어냅니다. 그 세금 바로 삼정인데요. 전정, 군정, 환정을 묶어서 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 탐관오리 손에 놀아나게 됐다. 수탈의 방법으로 사용됐다. 그래서 삼정이 문란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나라에 세금을 냈더니 또 내라 그러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세금 내라 그러고 아직 젖도 못된 갓난아이 이름으로 세금 내라 그러고 도망간 우리 옆집 사람 세금 내라 그러고 이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농민봉기가 발생하는 거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민봉기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봉기 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임술 농민봉기, 이런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요 교과서의 61조 사림이 등장해서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 남인으로 나눠지고 서인과 남인 사이의 예송 그리고 환국 그리고 영조 때 탕평정치 정조 때 탕평정치 글씨를 좀 너무 못 쓰나? 각각 어떤 거 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때 세도정치가 이어졌다 해서 붕당정치가 여기까지가 붕당정치고 숙종 때부터 붕당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했고 붕당정치가 시작이 됐고 붕당정치가 끝나는 요 상황을 이제 잘 정리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조선의 붕당정치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